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이승준입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세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고객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하여 연간 5천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초과 금액에 대해 22% 또는 27.5%의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대주주 양도세는 내년 2022년이 마지막이 되게 되고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말이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는 마지막 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양도세 과세 여부는 해당 주식이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 여부에 따라 양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장 주식을 장래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 되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KOTC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종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경우 반기별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연간 250만 원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고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부담하는 양도세가 확정되게 됩니다. 투자하시는 종목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하시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단기 양도에 따른 33% 세율 중과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한다면 3억 원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3억 원 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종목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종목에 대해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10억 원,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주주 판정 시 합산되는 주식의 범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판단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합산해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랩이나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차 거래를 통한 대여 주식 등도 합산해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보통주 9억 원, A 종목 우선주 1억 원, 랩 어카운트를 통해 A 종목 보통주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시가총액 기준 적용할 때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판단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1%나 2%,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인 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직계 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동일 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본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맞추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배우자나 자녀분들, 손주분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일 종목을 보유하는 바람에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판정 시점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중에도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일정 금액, 즉 10억 원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로만 판정하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022년 한 해 동안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에 한 주를 매도하던 전부 다 매도하던 상관없이 2022년 한 해 동안은 해당 종목의 양도 차익에 대해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10억 원 미만 보유하신 경우입니다.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 보유했다면 2022년 한 해 동안은 해당 종목에 대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연도 중 주가가 아무리 오르던 추가로 취득하던 상관없습니다. 연도 중에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코스닥 종목의 경우 2% 지분율만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연말 전에 매도해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중에 소액주주에 해당했지만 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해당 종목을 2021년도 중에 추가 취득해서 2022년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연말 이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해서 2021년 연말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으로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의 결제 기간이 D+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증시 폐장일 3영업일 이전에 미리 매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올해 폐장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 28일 이전에 매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28일 전에 충분한 수량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만약 29일, 30일 이틀간 주가가 올라서 연말 10억 원 기준을 넘는다면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실난 주식과 수익난 주식을 같은 해에 파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국내 주식의 손익이 다 통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한하여 통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에 관계없이 다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이신 분들이 장내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은 손실을 보고 파셨다고 하더라도 손익통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통산은 1월에서 12월까지 발생한 손익끼리만 서로 상계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의 손익을 따져보아서 12월 안에 손익상계를 위한 절세 매매를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익이 많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해외 주식이라면 3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약 6,545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증여재산이 없고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증여받으시는 배우자분께서 증여를 통해 부담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6억 원에 양도한다면 배우자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6억 원이 되어서 양도세 부담은 없게 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증여를 활용한 주식 양도세 절세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면 안 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의 양도대금을 가져가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한 행위로 봐서 앞에서 살펴본 증여거래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 2월과세 규정이 도입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양도 시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위해 보유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부분은 고객님의 개별적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에 꼭 세무 전문가의 세무자문이 필수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